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선생님이 이 영상을, 열심히 찍었어요. 찍었는데 저장이 잘못됐는지 저장이 안 됐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20분 정도 찍었는데, 통으로 날아갔습니다. 너무 슬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찍습니다. 힘내볼게요. 화이팅! 자, 교과서는요, 본범의 제일 첫 부분,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본범 22페이지고요. 자, 이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A, B, C로 표기했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읽기 초점부터 봅시다. 자,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시간적 배경이고요. 일제강점기 때죠. 그 다음에 농촌을 배경으로 합니다.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범하면은 해학성을 떠올려야 됩니다. 해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소설은 해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기할 때 같이 오는 친구가 누구냐면 풍자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옵니다. 자, 이 둘을 얘기할 때 문학에서 골개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네 가지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골개미에 해당합니다. 해양미와 풍자미가요. 골개미는 간단하게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유머러스예요. 유머러스. 재밌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차가운 재미, 그리고 따뜻한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해학은 따뜻한 재미예요. 차가운 재미는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봉산탈춤 있죠. 우리 봉산탈춤 이런 탈춤 같은 양반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거에서는 풍자, 풍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풍자미가 나타난다면은 김유정의 소설은 대표적으로 따뜻한 이들의 바보 어수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좀 불쌍하고 이런 불쌍한 연민이 느껴지는 그런 웃음, 요런 걸 해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해학성이라고 합니다. 자, 주요 등장인물은 나와 장인과 점순입니다. 나가 등장하는 1인칭이고요. 1인칭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어수룩하고 순박한 인물입니다. 자, 장인이 나를 이용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가 없이 3년째 일했고 이제 4년 차에 들어갑니다. 장인은요, 노동력을 착취하는 전형적인 그런 위선적이고 교활한 인물로 이제 뭐 마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름은 선생님 찾아보니까 마름은 이제 지주 밑에서 이제 소장농들을 의 어떤 약간 우두머리격 그래 소장농들이 마름한테 잘 보여야 하는 근데 이 장인이 마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름 땅을 열심히 붙여가지고 인정받아서 지주에게 땅을 인정받아서 땅을 자기 땅은 아니지만 좀 이게 소작농들을 부리는 그런 좀 높은 역할에 해당하는 거죠. 마름의 지위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품위와 교양이 없는 그런 전형적인 감투 쓴 좀 모자란 사람, 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점순이는 혼인을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나를 부추겨가지고 아버지와 맞서게 하지만 정작 싸움이 벌어지니까 결국 아빠의 편, 가제는 개편이죠. 그래서 아빠의 편을 들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뭉태라든지 그리고 장모님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좀 미비하고요. 이들의 역할은 미비합니다. 자, 제목은 봄봄인데요. 봄봄. 그냥 봄봄 붙여 쓰지 않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점이 찍혀 있어요. 이 말은 봄이라고 하는 게 반복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반복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작품의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죠. 그리고 청춘 남녀의 풋풋한 사랑과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봄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이 이유는 나와 장인의 갈등,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암담한 현실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 봄에도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 근데 내년 봄에도 또 갈등이 있을 거야. 끝없이 갈등이 있을 거야. 이거를 나타냈다라는 거지, 제목을 통해서. 자, 작품의 개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 농촌 소설이고 현대 소설입니다. 성격은 토속적이고 해학적입니다. 자, 토속적이라는 얘기는 방언도 많이 등장합니다. 강원도 방언이 많이 등장하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시간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 농촌이고요. 제재는 혼인, 성매라고 합니다. 성매 문제로 얘기가 좀 전개가 되고요. 주제는 좀 교활한 장인, 있으면서 가진 게 많으면서 순박하고 가진 게 없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수룩한 대리사위 사이의 해학적인 갈등이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징은요,
과거와 현재 순서가 뒤바뀌어서 어, 절정 부분이 있는데 그 절정 부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결말이. 그게 좀 특징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역순행적 구성이다. 이런 걸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뭐 꼭 결말사에 절정이 들어간 게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와 현재 순서가 뒤바뀌는 거. 원래는 과거에서 현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회상신으로 해서 중간중간 들어가는 거. 이걸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본범은 대표적인 역순행적 구성인 작품입니다. 그다음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방언을 통해서 향토적인 느낌을 주고요. 비속어를 통해서 현장감을 좀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현장감을 줄 수도 있어요. 비속어를 통해서 향토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예, 둘 다 뭐 이렇게 섞어서 또 가능합니다. 상황을 과장되게 설정해서요,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특히 싸우는 장면에서 장인과 내가 뭐 그냥 체면이고 따지지 않고 완전 물고 뜯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엄청 과장되어 있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아니 장인이랑 사위 사이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발단과 전개 부분이 있고요. 위기 부분이 특징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가는데 절정 사이에 결말이 들어가서 절정 1과 절정 2 사이에 결말이 나오고 절정 1, 결말, 절정 2 이렇게 끝이 나는 좀 특별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타나고 이 부분이 발단에 해당합니다. 자, 나라고 나와서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점순이가 닦으면 성례를 지켜주겠다는 장인의 말만 믿고 3년 7개월간 삭슬을 받지 않고 점순이 농사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나가 처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는 지금 장인에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성례를 미루고 있고요. 주요 갈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기 때문에 내가 마을의 구장한테 가서 솔로몬의 현명한 판결을 좀 받아보고자, 공정한 판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구장에게 가기 전날 있었던 점순이와의 일을 떠올리면서 작품이 시작됩니다. 자, 주요 내용은 요렇게 되겠고요. 자, 전개의 주요 내용은 요렇게 됩니다. 자, 그 전날 이렇게 시작하죠. 자, 회상신이 나옵니다. 전개 부분에 해당합니다. 나 구장을 찾아가기 전날 과거 해상이 나옵니다. 왜 내가 쇠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 봐서 혼자 갈고 있지 않았더냐.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모양을 흉내낸 말이고요. 즐거운 부분 위주로 보겠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몸살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그랬다. 이 병이 난 것 같이 마치 병이 난 것 같은데 이거 봄병이죠. 봄병. 뭐 가을병도 있고요. 봄병은 약간 봄 기운 때문에 이성에게 눈을 뜨는 그런 청춘의 감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꽃이 피고 이러면은 이렇게 밖에 지나가는 뭐 여자나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 보면은 가슴이 벌렁벌렁 할 거예요. 한번 사귀어보고 싶고 손도 잡아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고요.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멋진 남자애들이 막 이렇게 남자다운 모습, 뭐 운동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키도 크고 뭐 잘생겼고 이런 애들을 보면은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그런 감정이 느껴져요. 봄이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봄 기운에 힘입어 이성의 눈을 뜨는 그런 청춘의 감정이 봄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소한테 짜증을 냅니다. 화풀이를 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 망할 자식의 소야. 왜 망할 자식일까요? 장인의 소니까 그렇죠. 예, 장인 소니까 다리에 방언이네요. 꺾어 들라. 그러나 나의 속은 이 소 때문에 아니고 점순이 키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장인이 약속을 한 거죠. 점순이 키가 여기만큼 줄 그어놓고 요만큼 넘어서면은 너 결혼시켜주마 했는데, 성례시켜주마 했는데 키가 안 크는 거야. 안 먹는 걸까? 키가 안 커요. 자,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자, 그러면서 점순이에 대한 외양 묘사를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개떡 얼굴이 아니고요. 좀 투투하게 생겼는데 내 눈에는 예뻐 보여. 얼마나 예뻐 보이냐면 마치 감참외 같아. 감참외는 참외의 종류입니다. 감이 붙었는데 감자는 좀 맛있다라는 거죠. 맛있는 참외 같은데. 자, 감참외가 제일 맛도 좋고 이쁘다. 그래서 눈은 둥글고 서글서글하고 좀 찢어졌지만 입은 밥소리나 호호기 먹음직하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점수의 외양 묘사가 나타나는데요. 애정이 드러납니다. 자, 여학생들 어떤가요? 누가 남자친구가 내 얼굴을 묘사하는데 참외를 닮았대. 참외 닮은 얼굴 어떤가요? 예쁜가요? 좋은가요? 네. 자, 먹음직스럽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이니까 이렇게 가능하지. 요새는 이런 비유하면 큰일 납니다.
아따, 밥만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닌가? 그런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파는 뭔가요? 네, 결점이 있다면, 너무, 가끔가다 몸이 빨리빨리 논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덤벙된다라는 겁니다. 덤벙되어서 실수가 잦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날아다가 톡 하면은 밥을 턱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이 말은 밥을 쏟아버린다는 거죠. 뭐하냐 할까봐 또 남자답게 이걸 그냥 먹어요. 남자답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걸 또 씹어 먹습니다. 이거 남자답게는 아니고 이게 그냥, 그냥, 예, 먹습니다. 뭐하냐 할까봐. 의적의적 소리를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채로 밥을 곱게 내려놓고 한다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때요? 충격이었겠죠. 조금 내외하다가 무슨 소린가 싶어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리고 나는 공중에 대고 무슨 좋은 수가 있나 싶어서 혼잣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넘어가기 전에 필기한 거 하나 보고 갑시다. 자, 갈등의 양상과 원인. 나와 장인이 대립을 하고 있고요. 각자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점순의 작은 키 때문에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더 부려먹는 장인의 속셈이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해? 하니까 성례를 시켜달라지 뭘 어떻게 해? 라고 나를 부추겼어요. 결국 이 말 때문에 내가 구장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봄이 되어서 너무 식물들도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점순이가 좀 자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반가워합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자라는 걸 안지 어리다고 하니까 열받는 거죠. 이러면서 나는 구장에게 전날 찾아가는 길에 점순이와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봄봄의 해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크게 셋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 비속어의 사용입니다. 자, 먼저 방언, 토속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용이 짜증, 안죽, 가생이, 우찔근하다, 싫어지다, 쨍그럽다 이런 표현들이 토속어에 해당하고요. 비속어에 해당하는 거는 자식, 대가리, 쌍년, 꼴, 벨 이런 게 되겠습니다. 나의 어수룩한 말과 행동이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요. 3년 7개월 동안 대값이 노동력을 척지다 하면서도 곧 점순이와의 성례를 올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룩한 말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인물의 희화화된 외모와 행동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오쉐미. 자, 요게 뭐냐면은, 제비 꼬랑지 같은 오쉐미가 뭐냐면은, 그, 구장의 수염을 말합니다. 구장의 그, 옆으로 제비 꼬랑지처럼 난 이런 팔자 수염을 말해요. 양쪽으로 뾰족이 비치고, 그걸 에헴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어요. 이게 인물의 희화화된 외모가 되겠죠. 그다음 행동도 해당하죠. 행동. 외모에다가 행동까지.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일어났지요? 했어요. 빅모님이 참새만하다는 건 작다는 거죠. 빅모님도 정선이보다 더 키가 작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물의 희화화된 외모와 행동, 외모에 해당하는 거겠죠. 나와 장인의 싸움 장면에서 해악성이 증폭되는 그런 면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굉장히 해악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여기 우리는 나와 장인님이죠.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판 같은 시간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해야 한다고 오심이 양쪽으로 뾰족히 비치고 그걸 에헴하고 늘 쓰다듬는 펌버릇이 있다. 구장의 외양과 행동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하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번 훅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처음에 계약을 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떼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 장인님이 빙장님이 됐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이 나타나는데 장인님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은 화를 내요. 고른 화이에요. 뱀도 뱀이래하고 좋다고 창피스러우니 남이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말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다가 내 발 등을 쿡 밟고 견눈질을 하는 바에 겨우 알았지만 자, 여기서 나타나는 건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좀 눈치도 없고 어리숙하단 까먹는 이런 어리숙한 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주되게 나타나는 게 이 부분에서는 장인이 좀 고상한 척하고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장인이나 빙장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남들 보는 앞에서는 이렇게
빙장님이라고 해야 좋아하는 이런 과시, 허세하는 이런 장인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알지다라는 표현이 힘드는 맛이나 억지, 솜이 몫이 세다 이런 뜻인데 몫이 옳차고 야무지다 이런 뜻입니다.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땄더니 딱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군지 다 그럴 게다. 이건 내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서 구장님은 어떻게 이 나에게 공감하냐면은 길게 길러둔 새끼손가락으로 코를 후벼서 저를 탁 튀겼어요. 이건 이 코파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크게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가 보입니다. 그럼 봉필 씨, 봉필은 장인어른의 본명이네요. 성례를 시켜 죽으려. 그렇게까지 지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런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뭐라고 구장한테 얘기를 했냐면 아 성례고 뭐고 기집년이 기집애년이 이건 이제 점순이죠. 미처 자라야 할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3페이지, 총 9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A로 하고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200, 그 구독자 200명의 이벤트 하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요. 선생님은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 200명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200명 얼마 안 남았는데, 200명이 되는 순간, 200명, 201명, 202명, 203명, 204번까지, 4번까지, 204명까지 해서, 예, 총 5분한테, 선생님이 그, 스터디 플래너 하는 그런, 어, 그 플래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첩처럼, 다이어리처럼 쓸 수 있는 플래너인데요. 이 플래너를 받고 싶은 친구들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예, 선생님이 학교에서 만나서 직접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